여기서 조전장관 말고도 등장하는 인물 바로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인데요. 최근에 여러 논란이 됐던 건 검찰은 분명히 의료 자문위의 의견을 종합해서 정경심 전 교수가 형을 집행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요 며칠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가 치료가 먼저다라는 주장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최고위원이 된 고민정 의원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던데 현재 정경심 교수 건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의료진 등 전문가들이 향후에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입원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해야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수술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적인 치료 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래보다는 입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유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얼만큼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이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를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지 궁금하고요. 고민정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 얘기까지 했어요. 일단 의료자문단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또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진단서까지 들어보였고 조국 아내가 아닌 인간 정경심을 봐달라.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정경심 교수를 위시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제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미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라는 사법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검사가 들어가긴 하지만 당연히 의료진이 들어가고요. 또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서면 제출된 것만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방문해서 현지 점검을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종합적 심의를 해서 결론이 불허로 결론이 났건 거거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밝혀진 것은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애결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답변한 데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술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게 이제 심의에서 좀 불허된 내용으로 이제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렇게 진단서만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즉각적으로 있어야만 나가서 잠깐 수술하고 온다는 게 형집행정지 아닙니까? 뭐 그게 상식적이겠죠. 그렇죠.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야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수술 일자를 물어보니까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불허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 같고요. 무수히 많은 그 수감자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예. 무수히 많은 수감자들이 감옥에 있으면 아픕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수술 받아야 된다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들을 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니까 특별히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조국 아내가 아닌 인간 정경심 봐달라는 말처럼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이 아니라 일반 수감자 정경심 그 개인으로 봤을 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는 걸 됐으면 그걸 저는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디스크 증세로 2번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형집행정지요. 검찰은 기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었습니다.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아왔습니다. 형집행정지가 남용되거나 악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연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당에서는 당시에도 각기 다른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 이렇게 기각이 됐고 당시에도 적법 절차 의사들이 다 물어보고 판단한 건데 왜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특별대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여당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고민정 의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을 때 그 구속돼 있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집행정지 신청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차례 모두 기각이 됐었거든요. 그 증상도 비슷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디스크하고 이렇게 이
경추, 요추, 이 디스크 증세 때문에 형 집행정지가 필요하다. 지금 이 정경심 전 교수가 그 앓고 있다라는 이 증상하고 비슷했는데 예. 당시에도 기각이 됐었거든요. 한 번만 그 기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두 차례 다 기각이 됐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지병 치료를 이유로 이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지만 이 기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0년 12월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형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 당시 문재인 정부는 기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정치적으로 이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각한 것이 아니라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가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형집행정지를 기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합당한 사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 재판 32번째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된 새로운 주장 몇 가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